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 가는 돌길 사이로 19세기 유럽풍 건물이 이어져 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남미가 아니라 유럽의 어느 도시처럼 보이는 장면이다. 밤이 되면 광장에는 탱고 음악이 울리고 관광객들은 춤을 추는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는다. 외형만 놓고 보면 이곳은 경제 위기와는 거리가 먼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도시처럼 보인다. 하지만 2023년 이 나라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211%를 기록했다. 전년도 물가 상승률이 약 95%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 1년 만에 2배 이상 치솟은 것이다. 같은 시기 전체 인구의 약 40%가 빈곤선 아래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10명 중 4명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값싼 식료품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식료품과 음료 가격은 1년 사이 250% 이상 오른 품목도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했다. 관광객들이 사진으로 담는 풍경 뒤에는 물가 폭등과 생활고에 맞서는 시민들의 현실이 숨겨져 있다. 그 차이는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다. 전기, 가스, 교통비 부담도 커졌다. 건강 관련 비용은 1년 동안 200%가 넘게, 교통비는 180% 안팎까지 오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거리에는 영업을 중단한 상점들이 문을 닫은 채 남아있다. 과거에는 사람들로 붐비던 구역에 이제는 빈 점포와 임대 광고만 줄지어 붙어 있다. 관광객들이 사진으로 남기는 화려한 건물과 밤의 풍경 뒤에는 물가 폭등과 생활비 압박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현실이 숨겨져 있다. 211%의 물가와 40%의 빈곤율은 이 나라의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숫자다. 겉은 여전히 화려하지만 내부는 오랫동안 누적된 경제 위기로 흔들리고 있다. 여기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인플레이션과 빈곤을 동시에 겪고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인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2023년 기준 약 211%였다. 한 민간 조사에선 일부 도시에서 최고 2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다. 실질 구매력과 통화 가치 자체의 붕괴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생활 필수품 가격이 폭등했다. 예컨대 2022년 대비 2023년 사이 설탕과 밀가루는 평균 150% 이상 상승했다. 휘발유 비용도 급격했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오른 지역이 많았으며 개인 차량 운행비도 적지 않게 상승했다. 임금이 인플레이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2023년 평균 임금 상승률은 약 105센트였지만 체감 물가는 그 이상이었다. 중산층 가구는 소비 패턴을 급격히 바꿔야 했다. 고기 소비를 줄이고 곡물,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격 라벨은 하루 단위로 변경되는 게 일상이다. 주 단위, 일 단위로 바뀌면서 소비자들이 가격 변동에 계속 대응하고 있다. 정부 재정 적자는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5% 이상의 GDP 대비 규모로 증가했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을 확대했고 이는 통화 가치 하락을 불렀다. 2019년 1달러가 약 45페소였던 것이 2023년 말에는 약 800페소 이상까지 치솟았다. 4년 사이 약 18배 폭락한 화폐 가치가 수입 물가와 기업 원가의 직격탄이었다. 공식 환율과 실제 구매력이 반영된 환율 간의 격차도 컸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비공식 환전 시장으로 몰리며 통화 시스템의 왜곡을 체감했다. 외화 부족 현상이 제조업, 유통업에 영향을 미쳤다. 수입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자 기업들은 가격 인상 또는
감온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단순히 통계 수치로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월급을 받기 전에 필수 품목 먼저 사두기 관행이 생겼고, 가격이 오르기 전에 구매를 서두른다. 경제적 불안은 가족, 가계 차원에서 일상화됐다. 지출 예측이 불가능해지면서 소비보다는 비축, 저축, 대기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결국 이 나라는 고통스럽게 진행되는 경제 붕괴 상태 속에 있다. 일상과 경제가 함께 흔들리는 가운데 탈출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30년 동안 성장과 침체를 반복하며 구조적 불안을 키워왔다. 1990년대 이후 국가 부채는 꾸준히 증가했고 재정 적자는 거의 매년 발생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보조금과 공공지출을 확대했다. 하지만 세입보다 지출이 크게 앞서는 구조가 지속되며 재정 압박은 누적되었다.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선택된 방식은 화폐 발행이었다. 일시적으로는 소비 여력을 늘렸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화 가치의 하락을 심화시켰다. 2001년 국가 부도 사태는 그 누적된 문제가 폭발한 순간이었다. 당시 실업률은 약 20%까지 치솟았고 은행에서는 예금 인출 제한까지 발생했다. 정부는 이후 환율 고정과 규제 강화를 시도했지만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했다. 경제 구조와 노동 시장을 바꾸지 못한 정책은 오히려 시장 왜곡을 확대했다. 특히 환율 통제는 비공식 환전 시장을 키우는 부작용을 만들었다. 공식 환율과 실제 달러 구매력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시민들은 음성 시장에 의존해야 했다. 외채 문제도 악화됐다. 2020년 기준 외채는 국내 총생산의 약 절반을 넘었고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IMF 차입은 반복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차입은 단기 유동성 위기만 막을 뿐 재정 건전성 회복에는 연결되지 않았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기 정책도 문제를 키웠다. 선거를 앞두고 보조금 확대나 공공요금 동결 같은 조치가 반복되며 재정 부담이 더 커졌다. 전기, 가스, 교통비 보조금은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재정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켰다. 결국 지난 수십 년간의 정책 실패는 통화 불안, 외채 증가,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만들었다. 지금 아르헨티나가 겪는 경제 위기는 단기 충격이 아니라 장기 누적의 결과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에는 비아라 불리는 비공식 거주 지역이 있다. 이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팽창하며 도시의 구조적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냈다. 2001년 경제 위기 전후로 비아 인구는 빠르게 늘었다. 당시 약 80만 명 수준이던 비공식 거주 인구는 최근 기준으로 120만 명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일부 지역은 증가폭이 더 컸다. 비아 31과 같은 대표적인 거주지는 20년 사이 인구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건물은 규격 없이 다층으로 쌓아 올려져 구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 전기, 수도 같은 기본 서비스도 안정적이지 않다. 전력 공급이 끊기는 일이 반복되고 상수도 시설이 없어 공동 배관과 비공식 연결에 의존한다. 정식 주소를 가진 가구 비율도 낮다. 주소가 없으면 의료, 교육, 교통 같은 공공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제도권 접근성이 떨어진다. 비아 지역의 청년층 상황은 더욱 취약하다. 15세에서 29세 중 절반 가까이가 저소득층에 속한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다. 도시 치안 역시 크게 악화되었다. 비아 일부는 경찰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되며 안전 확보가 쉽지 않다. 야간 이동은 도시 전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몇 킬로미터 차이지만 중심부와 외곽의 체감 위험도는 전혀 다른 도시처럼 나타난다. 중산층 가구조차
외곽 방문을 피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특정 시간 이후 외곽 지역 이동을 위험하다고 답했다. 빈곤층 확대는 소비 구조에도 영향을 남겼다. 식료품 가격이 오르자 주민들은 고기 소비를 줄이고 더 저렴한 곡물 중심의 식단을 선택하고 있다. 난방, 교통 같은 필수 지출 비중도 커졌다. 전체 생활비에서 필수 지출 비율이 높아지며 여가, 교육 같은 분야는 지출이 줄어들고 있다. 경제 침체는 거리 풍경에도 나타난다. 상점들은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해 문을 닫고 골목 곳곳에는 폐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도시의 확장과 양극화는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쪽에는 고급 주거단지가 새로 들어서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비공식 거주지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빈곤 문제가 아니다. 도시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과정이며 회복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구조적 현상이다. 2023년 말 아르헨티나는 새로운 정부를 맞았다. 취임한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는 기존 정책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가 가장 먼저 손댄 것은 보조금이었다. 수십 년간 유지되던 전기, 가스, 교통비 보조금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했다. 전기요금은 개혁 직후 몇 달 사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전보다 100% 이상 인상된 사례도 보고되었다. 대중교통 요금도 변동폭이 컸다. 보조금 축소 이후 버스, 지하철 요금은 연달아 조정되며 시민 부담이 커졌다. 환율 규제 완화는 또 다른 충격을 만들었다. 정부가 시장 환율 반영을 확대하면서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락했고 수입 가격에도 즉각 반영되었다. 통화 가치 하락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타격을 줬다. 기업들은 원가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상품 가격을 재조정하거나 인력 감축을 선택해야 했다. 공기업 개혁도 논란이 되었다. 오랜 기간 적자를 기록한 국가기관들은 민영화 또는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고 운영 방식 변화에 대한 갈등이 이어졌다. 개혁의 속도에 대한 논란도 커졌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긴축 정책이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여러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정책 후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누적된 재정 적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유지했다. 일부 경제 지표에서는 단기 변화가 관측되었다. 한동안 확대되던 재정 지출이 줄고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된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높다. 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가계 지출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다. 시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와 당장의 생활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불안이 공존한다. 밀레이 정부의 개혁은 기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비 충격은 많은 가구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남아있다. 국가의 재정 문제와 시민들의 일상이 충돌하는 이 시기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향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아르헨티나는 외형만 보면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국가처럼 보인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부의 건물과 광장은 여전히 매력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 겉모습 아래에는 고물가와 빈곤, 통화 불안이 함께 존재한다. 2023년 연간 물가 상승률 211%와 빈곤율 약 40%는 그 현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위기는 단기간의 충격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친 재정 적자와 정책 실패가 누적되며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결과다. 개혁 조치 역시 양면성을 가진다. 보조금 축소와 환율 규제 완화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정이지만 생활비 상승이라는 부담을 동시에 만든다. 도시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중심부는 관광객으로 붐비지만 외곽의 비하 지역은 여전히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다. 중산층 가계의 지출 구조는 더 버거워졌다. 식료품, 교통, 에너지 비용이 빠르게 오르면서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 기업 역시 불안정한 시장 환경 속에서 가격 인상과 감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이는 다시 실업과 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악순환을 강화한다. 정책적 대응은 필요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걸린다. 재정 구조 개선과 통화 안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도시의 이미지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들이 겪는 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화려한 외형 뒤에서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